거실과 주방 중에 어느 공간이 더 중요할까요? 테레비 크다란 거 하나만 달아주면 남편분들은 만족합니다. 자, 오늘은 청도 전원주택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옷을 좀 갖춰 입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서류 중에 하나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지역지구, 여기서 건폐율이 결정됩니다. 그죠? 그리고 계획도로,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적도입니다. 지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모든 서류에 우선합니다. 자, 세 번째,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목과 면적입니다. 면적도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네 번째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정화조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기가 인입되어 있고 수도가 인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나머지 서류들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은 건축물 대장에 첨부되는 도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그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사용선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종종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서류는 아니지만은 기묘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구글이 되든 다음이 되든 아니면은 네이버가 되든 지도 검색을 하시면은 스카이뷰하고 로드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맨 처음에 땅의 위치를 확인하러 갈 때 스카이뷰나 도로뷰는 상당히 중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원주택 짓는 땅을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 땅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커다란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찾기 쉽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비 찍어가 가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아갈 때 스카이뷰나 로드뷰를 미리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스카이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건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00제곱미터가 아닌 200제곱미터까지, 즉 30평이 아닌 60평까지 신고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진행에 있어가지고 건축주가 직접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변경의 소지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신고권으로 처리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느 설계사무실도 이 전원주택 설계에 관해서 제만큼 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스케치업으로 작업하고 주인하고 매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걸 또 보여드리고 그걸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인 겁니다. 일단 설계사무실이 제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제만큼 많이 집주인과 협의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집주인과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설계사무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 같은 사람들이 좀 좋게 보이진 않겠죠. 그죠?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 디자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저에게 오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주택을 설계하는 것도 롤모델을 빨리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나 사용 방법이 비슷한 803의 전원주택을 저희는 롤모델로 썼습니다. 1, 2층 각각 25평으로 되어 있고 1층은 피로티아 손님 공간, 2층은 방 2개짜리가 있는 주생활 공간,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는 여기보다 조금 작아서 각 층별로 25평이니까 피로티를 제외하면은 40평형대 중반의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설계를 하면서 계획을 할 때 늘 집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전체가 되든 아니면 요 조그만 그런 부분이 되든 그 부분 사진들을 저에게 계속 보내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의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부 마감재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주인 되시는 분들이 노출 콘크리트의 그 차가운 느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출 콘크리트를 아무리 완성도가 높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마감 없는 구조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그죠? 전원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둘이서 보냅니다. 사는 거는 둘이서 사는데 노는 거는 다르죠, 그죠? 시집간 딸의 외손녀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 인원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덩치가 큰 이런 집을 짓는 거죠. 사모님들은 이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중전마마는 되지 못해도 최소한 숙빈 정도로는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무수리로 사는 거죠. 무슨 말이냐? 관리 면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냉난방비 걱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계획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공간을 분리하십시오. 큰 거 한 동보다는 작은 거 두 동으로 분리를 하고 안 되면은 층별로 공간을 분리해야 됩니다. 다만 가족이 모였을 때 쓰기 편하기 위해서 연결 통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문을 열면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죠? 하지만 여기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집주인 되시는 분은 은퇴 후에 이 전원주택에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규모는 60평인데 평소에는 주 생활 공간으로서는 30평만 관리를 하고 냉난방도 30평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30평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44평짜리를 요만한 30평짜리로 규모를 줄일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각 실을 조금씩 줄여서 44평을 30평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예 방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원주택은 방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방학 때나 한 번씩 내려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각 실별로 면적을 조금씩 줄이면은 공간의 크기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가구나 특히 붙박이장의 경우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실별로 공간을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는 30평형 주택에 방의 개수는 2개로 줄이고 44평형에 해당하는 안방, 거실, 주방 각 실의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가구나 붙박이장 같은 게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죠? 이미 롤 모델이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나머지는 공간을 맞춰 나가는 퍼즐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실별 공간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배치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위치를 잡는 것이 대문의 위치하고 현관의 위치입니다. 현관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계단의 위치도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현관에서 계단이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로가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는 잘 않을 겁니다, 그죠? 가능하면은 계단은 현관 근처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 계단을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남쪽으로 배치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북쪽으로 갑니다. 그럼 계단의 위치도 대략 결정이 되고 현관을 들어오면은 보통 보면 입구에 방이 한두 개 있죠, 그죠? 안방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일 먼 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쯤에 거실과 주방이 보통 있죠. 전체적인 배치는 거의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거실의 위치하고 주방의 위치인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거실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방은 거실인데 햇빛이 잘 드는 위치를 양보를 하고 대부분 다 북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머지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의 위치, 계단의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주시할 공간이 1층이 되느냐 2층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손님 공간을 1층에 배치하느냐 2층에 배치하느냐. 당연히 욕실은 안방에 내욕실 하나 배치될 거고 그리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외욕실 하나 배치가 될 겁니다. 다만 층별로 분리가 됐을 때 각 층에 화장실을 하나 더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들만 남는 거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실과 주방 중에 어느 공간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 다 거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린다는 게 저는 사실 주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원주택에서 사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사용 빈도나 사용 시간이 가장 많은 곳이 주방이기 때문에 저는 거실보다는 주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거실은 남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이죠. 그죠? 거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족 생활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실이 중요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가족 생활의 중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손님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거 보면은 남편이 야구 중계나 축구 중계 보는 데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남편들은 거실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다가 텔레비 가난한 거 하나만 달아주면은 남편분들은 만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거실은 텔레비 보는 공간인데 사실 뭐 일조권이든 조망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텔레비는 어두운 데일수록 더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거실하고 주방으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주방이 사용 빈도나 사용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사모님들께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래 하면 좋겠죠. 안방도 남쪽에 있고 거실도 남쪽에 있고 주방도 남쪽에 있고 작은방도 남쪽에 가야 되고,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화장실도 햇빛이 잘 드는 목욕하면서 밖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북쪽에 뭐를 배치하나요? 다 남쪽에 배치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좌우측으로 긴 그런 평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건축비의 부담 그런 게 다 늘어나겠죠. 다 늘어나면서 통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냉난방비의 비용 그런 것도 다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설명하는 거, 그 다음 설득하는 절차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방을 남쪽으로 배치한다?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는 설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주방을 가능하면 남쪽으로 배치를 하시라고. 왜냐하면은 사모님 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에 들어오는 거를 마지못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못해 들어오시는 분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양보를 하자는 겁니다. 거실의 대부분을 내가 사용하고, 요새는 옛날보다 손님도 많이 안 오는데 그 좋은 위치를 사모님을 위해서 배려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한 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아파트처럼 거실은 남쪽, 주방은 북쪽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거실이 이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간입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집주인 되신 남편분도 그렇고 맞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원주택에서 주방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주방을 북쪽으로 배치를 했는 겁니다. 여기 전원주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전원주택을 설계를 할 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빨간색 구독 버튼이 뜨시는 분들은 구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